매듭 이론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매듭 이론이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매듭을요, 수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요새는 이제 줄 달린 이어폰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이어폰을 줄 있는 걸 쓰다 보면 주머니에 넣다 보면, 나중에 이걸 빼면은 언제나 꼬여 있어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운동화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포개가지고 신발장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항상 꼬여 있습니다. 대체 이놈의 줄은 왜 꼬이는 걸까? 이 매듭이라는 것은 과연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헤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위상수학의 한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대수적 위상수학의 분야예요. 자, 근데 제가 저런 말을 써놨죠. 본질적인 매듭이라는 거. 아무런 매듭은 사실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매듭이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한번 이렇게 비틀어서 꽈어요. 근데 얘는 잘만 당기면 그냥 풀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마찰력 그리고 이 줄에 잡아당기는 힘 이런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사실 본질적인 매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당기면은 풀어지니까. 그러면 이 매듭 이론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매듭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양 끝에 저 풀어져 있는 줄을 이렇게 묶은 거. 이 상태가 되면 얘는 우리가 당긴다고 해서 풀어지나요? 아무리 해도 풀어지지 않죠. 끊거나 뭐 어떤 특별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풀어져요. 이런 거를 이제 매듭 이론에서는 본질적인 매듭이라고 하고 비로소 매듭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 끝이 연결되어 있는 매듭들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매듭 이론은 사형했다 그래요. 밑에다가 사형을 그림자처럼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보면은 저기도 끊어진 게 아니라 밑을 지나가는 거고 가운데는 위로 지나가는 거고 저기도 끊어진 게 아니라 밑을 지나가는 거, 위로 지나가는 거. 이것도 밑을 지나간다는 거죠. 위로 지나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매듭이 있을 때 그 매듭의 사형은 한 가지만 있을까요? 무지하게 다양한 그림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의 매듭 종류에도.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매듭을 땅바닥에다 아무렇게나 풀어헤쳤을 때 이 두 매듭이 서로 같은 매듭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져 있는 이 둘이 서로 다른 매듭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수학적인 방법론들을 하나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가장 기초적인 매듭들에 대한 지식부터 짚고 시작합시다. 얘는 매듭 이론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예요. 매듭이 없는 상태죠. 양 끝은 연결돼 있지만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자명한 매듭 혹은 풀린 매듭이라고 그래요. 가장 기초적인 매듭입니다. 사실 매듭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자명한 매듭은요, 요렇게 한 번 꼬거나 두 번 꼬거나 세 번 꼬거나 안쪽으로 꼬거나 얘네들도 말이죠. 사실 당기기만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쟤네들도 적당히 그냥 당기면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자명한 매듭의 서로 다른 사형들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매듭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해되죠?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매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종류들도 있어요. 매듭 이론에 왼쪽에 있는 것은 흔히 세임 매듭이라고 부르는 종류고요. 오른쪽은 네임 매듭이라고 부르는 종류예요. 보다시피 이파리가 3개가 있는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가닥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도 위로 올라가서 끊어진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런 그림. 잘 그려놔요. 이제 오늘 세임 매듭은 여러 번 등장할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기초적인 매듭들, 풀린 매듭이나 세임 매듭, 네임 매듭 이런 걸 가지고 복잡한 매듭들을 만들어가는 거. 일종의 수학에서 덧셈 같은 개념을 매듭 이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통 합성 그리고 말하는 고리 형태로 진화시키면서 우리는 다룹니다. 보면은 네임 매듭, 세임 매듭. 그래서 이 둘을 합성하는 것은요, 요 가닥들을 잘라요. 여기도 자르고 이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는 삭제시키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간단한 매듭들을 합성한다. 밑에 요게 샵 버튼 같이 이런 거 있죠. 요 기호가 매듭 이론에서는 덧셈에 준하는 개념이에요. 더 복잡한 매듭을 만드는 방법인 거죠. 이런 말할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여기 보면은 새로운 엇갈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고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고리는 뭐냐? 이러한 식으로 2개 이상의 매듭을 각각 끊은 다음에 선들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얘네가 끝과 끝이 이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엉키게 해가지고 다시 붙인 것을 이제 고리라 그래요. 영어로는 링크라 그러고 이때 매듭은 나트라 그러죠. 나트들은 이 고리를 만드는 순간부터는 이 고리의 성분이라고도 불러요. 이 고리는 몇 개짜리 성분이냐? 얘는 2개의 자명한 매듭을 가지고 하나로 고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고리는 2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고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개의 성분 혹은 2개의 매듭으로 이루어진 고리예요. 근데 얘랑 얘는 사실 다른 고리죠. 얘도 2개의 매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얘는 3개의 매듭으로 이루어진 고리고요. 이제 고리라는 것을 언급한 김에 사실 오늘 본질적으로 많이 얘기할 것은 나트들, 즉 매듭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일단 고리라는 게 한번 언급됐으니까 고리를 분류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 하나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걸림수라는 이 불변량 개념이 있습니다. 고리를 이루는 어떤 두 성분의 엇갈림을요, 다음 같이 2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2개의 줄이 위에 있는 게 아래를 위로 덮으면서 지나가는 것은 플러스 1로 우리는 가산을 하고요. 밑에 있는 게 위에 거를 덮으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로 가산을 해요. 요건 규칙입니다. 수학적인 약속이라고 보면 돼요. 요 방향을 기억하는 거는 오른손을 생각하는데요. 오른손 법칙으로. 이 엄지 방향이랑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 지나가는 방향. 그래서 이 오른손 기준으로 얘가 플러스고 왼손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걸 다시 보면은 요거로 엄지를 대고 요 나머지 손가락들을 빨간색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죠. 혹은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얘를 빨간색을 엄지로 해놓고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게 다 오른손이에요. 근데 얘는 오른손으로 안 됩니다. 이게 오른손으로 되면은 이 손가락들이랑 얘랑 방향이 반대로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하나를 봐봅시다. 2개의 자명한 매듭을 우리는 한번 엇갈린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얘가 방향을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합니다. 방향을 임의로 이렇게 설정했었을 때 얘가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서 밑으로 가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화살표 방향은 임의로 그냥 일관되게 그냥 주면 됩니다. 반대로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걸림수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 적혀 있는 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요. 그 결과가 바로 걸림수예요. 그래서 얘의 걸림수는 1이다. 실제로 2개의 자명한 매듭이 한 번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한 번 걸려 있는 수다. 자, 요거 한번 걸림수를 선생님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오케이, 맞아요. 이거 2예요. 오, 이거 바로 나오네요. 어떻게 바로 했지? 찍은 겁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예,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빨간색 가는데 얘가 밑으로 옮겨가는 방향이 또 맞죠? 오른손으로 가능하죠? 얘도 가다가 보면은 내려와가지고 위로 덮죠?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에서도 올라가서 여기도 플러스 1이네요. 저기서도 플러스 1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총 플러스 4인데 나누기 2를 해주니까 걸림수는 2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빨간색 매듭과 검은색 매듭은 2번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고리의 사형을 보고서 그냥 그림을 보고서 걸림수를 바로 계산을 하면 아, 얘네가 어떻게 엉켜 있는지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인 정리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수학적으로 참으로 증명이 된 정리예요. 어느 두 고리가 같으면은요, 걸림수는 항상 같아요. 아무리 내가 복잡하게 어떤 매듭 하나가 있는데 그 매듭을 내가 막 풀어헤쳐서 자르지는만 않고 막 헤쳐가지고 놓고 이 상태로 걸림수를 체크하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라고요. 2개 이렇게 해놓고 걸림수 체크한 다음에 이걸 공중에다 던져요. 던지고 땅바닥에 아무나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로 또 걸림수 체크해봐요. 똑같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1학년 때 대우라는 거 배우죠. 대우는 원래 명제랑 진리값이 같죠. 참이면 참. 그러니까 즉 위에 있는 게 정리로서 참이니까 이것의 대우인 걸림수가 다르면 두 고리는 다르다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참이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2개의 매듭이 엉켜서 만들어진 고리예요. 걸림수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인지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맞춘 사람에게는 상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일어나세요. 예, 체크해 주겠어요? 예. 잘했어요. 맞아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암산한 거예요? 그냥 보고 했어요? 훌륭한 학생인데. 혹시 수학할 생각 없니? 왼쪽 거는 플러스 2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스 2가 나오냐 마이너스 2가 나오냐의 차이는 내가 화살표 방향으로 뭘로 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절대값은 같죠. 그건 결국 걸려있는 수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는 사실 크게 관련 없습니다. 오른쪽 거는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정답이에요. 자, 요거 하나 중요한 거. 두 개의 매듭이 애초에 같으니까 걸림수가 같게 나오는 건 맞는데 아무런 두 개의 골이 갖고 와놓고서 걸림수 체크했었을 때 같다라고 해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보장이 안 된다고요. 정리는 참인 명제죠. 참인 명제는 두 고리가 같으면 걸림수는 같다인 것이지 이걸 뒤집은 걸림수가 같으면 두 고리가 같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예, 역이라 그러죠. 그거를 수학에서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걸림수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풀 1, 마마 1이니까 상쇄돼 버리죠? 얘 걸림수는 0이에요. 얘는 이것도 걸림수 0이거든요? 자명한 매듭 두 개 따로 떨어뜨리는 거 애초에 안 걸려 있잖아요. 얘도 0이에요. 근데 이 둘은 분명하게 다른 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걸림수는 같습니다. 이런 걸 수학에서 뭐라 그러면 불변량이라 그래요. 하나의 고리 혹은 하나의 매듭이 반드시 유지하는 그러한 성질의 값을 불변량이라 그러는데 이 불변량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다른 매듭을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서로 같은 매듭을 분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런 고리들이 서로 같은 매듭이라는 거를 분류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매듭 이론이 이제 지금 연구가 된 지 한 10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두 매듭의 어떤 하나 값을 구해가지고 야, 이 둘이 이 값을 가지고 보니까 얘들이 같은 매듭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고안되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두 매듭은 이 값에 의해서 항상 같아 라는 걸 규명할 수 있으면 필드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서로 다른 매듭들을 분류하는 이 불변량의 가지수를 늘려가고 있어요. 걸림수 한 거 봤지만 이제부터 이 불변량들을 쭉 볼 건데 요런 것은 달라, 이것에서 달라, 이것에서 달라. 그런 식으로 수학자들은 매듭을 분류합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냥 무작위로 사람을 어느 집단에서 하나 딱 고르고 어느 또 다른 집단에서 하나 또 골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사는 곳을 봐. 사는 곳 이 사람은 서울 살아. 이 사람은 부산 살아. 그럼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 살고 이 사람도 서울 살아. 그럼 또 다른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18살이네. 이 사람은 17살이네. 그러면 다르겠죠. 출신지 보고 나이 보고 뭐 어느 하나라도 얻어 걸려서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야. 그럼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그게 현재까지 매듭 이론의 연구 방향입니다. 매듭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제가 써놓은 것처럼 다양한 불변량이라는 것은 같은 매듭끼리 공유하는 성질, 방금 봤었던 걸림수 같은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른 이유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부터 불변량, 현재까지 수학자들이 이 매듭 이론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불변량들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최소 엇갈림수. 이 네 가지의 요 매듭은 사실 하나의 매듭이라는 거, 같은 매듭이라는 거, 사실 잘만 땡기면 오른쪽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엇갈림수로 매듭을 구분하는 방법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최소 엇갈림 개수가 0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체 어떻게 요 최소 엇갈림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소 엇갈림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자 라이덴마이스터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동일한 매듭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 매듭의 그 엇갈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 세 가지의 변형은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이 매듭의 본질을 어긋뜨려지는 않는다. 즉 어떤 뭐 새로운 매듭이 만들어진다라든지 갑자기 매듭이 막 끊어져가지고 풀어헤쳐진다든지 그런 급격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세 개가. 요게 이제 일종 변형이에요.
제가 이제 꼭이라고 임의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는 거. 이걸 이제 1종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종 변형, 타입 E는 겹치기예요.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포개는 거죠. 혹은 포갠 것을 이렇게 풀어헤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엇갈림이 끊어져가지고 풀어헤쳐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게 밀기예요. 이거는 요 위에 있는 가닥을 밑으로 쭉 내린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3종 변형. 당연히 이것도 뭐 새로운 매듭의 그 본질을 벗어나는 변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변형을 매듭 이론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개념인 라이데마이스터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자 이름을 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이데마이스터 변형으로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라이데마이스터 변형은 매듭의 본질을 깨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이데마이스터 변형을 통해서 매듭의 엇갈림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헤쳤을 때 더 이상 엇갈림수가 줄어들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거를 최소 엇갈림수라고 그런다. 여기서요, 우린 요거를 한번 꽈어요. 제1종인 거죠. 그리고 요 선을 바깥으로 밀었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를 민 거예요. 이렇게 3종인 거예요. 요것도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 요거를 바깥으로 뺐어요. 이렇게 2종 변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왼쪽에서는 엇갈림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죠? 얘는 엇갈림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엇갈림수가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수학자들은 최소 엇갈림수로 만들어 놓은 매듭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나갔어요. 요거는 최소 엇갈림수가 3개, 요건 4개짜리, 요건 5개짜리 2개, 요건 6개짜리 3개, 7개짜리 7개.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렇게나 매듭 만들었는데 최소 엇갈림수를 딱 보니까 5개야. 그러면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형태는 없습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라이데마이스터 변형을 해봐요. 막 이렇게 밀기도 하고, 겹친 거 이제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소 엇갈림수를 딱 만들어놨을 때, 엇갈림수가 4개네? 그러면은 무조건 얘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증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소 엇갈림수가 7개짜리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8개, 9개, 10개로 넘어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개수가 팍팍 늘어납니다. 자, 두 번째 불변량은요, 삼색 칠하기 가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삼색 칠하기 가능. 그건 무엇이냐? 사형, 그 그림의 각 가닥. 자, 가닥이라는 정의가 중요해요. 가닥의 정의는 제가 미리 써놨어요. 어느 엇갈림의 아래에서 시작해서 다시 아래에서 끝나는 거. 여기 보면은 요건 아래에서 시작했죠. 아래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위로만 있다가 여기서 아래로 끝나죠. 요게 하나의 가닥이에요. 여기도 아래에서 시작했죠.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끝나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가닥이에요. 요거 시작해서 여기에서 아래로 끝나죠. 요게 하나의 가닥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끝나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가닥이고 요게 하나의 가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3가지 색을 칠합니다. 엇갈림에서 3개의 색이 모두 다르거나 혹은 모두 같을 때 우리는 삼색 칠하기 가능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엇갈림 봅시다. 요 엇갈림에서 여기는 검은색, 여기는 회색, 지나가는 건 흰색이죠. 서로 다른 3개의 색깔이 쓰였죠. 요거는 3가지 색깔이 쓰인 거예요. 여기도 서로 다른 3개예요. 여기도 서로 다른 3개예요. 여기도 서로 다른 3개가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얘는 같은 색깔로만 됐죠? 이것도 포함이에요. 여기도 같은 색깔만 됐죠? 그래서 이 매듭은 결과적으로 삼색 칠하기가 가능한 매듭이라고 분류를 해요. 보통은 이제 매듭 이론을 할 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여기 3가지 색깔을 보통 많이 써요. 왼쪽에 있는 건 삼색 칠하기 가능일까요? 불가능일까요? 얘는 딱 봐도 가능이죠. 칠해봐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칠하면 다 모든 점에서 다 삼색 됐잖아요. 그렇죠? 왼쪽은 가능. 오른쪽 거 얘는 봅시다. 자, 오른쪽 거 얘를 보면은요.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초록색으로 칠했어요. 이제 여기를 그럼 뭘로 칠해야 되냐? 여기가 3가지 색깔이 되기 위해서는 초록색을 칠해야 되는데 초록색을 칠하면 여기서 2가지 색깔밖에 안 되죠?
그쵸? 여기에서 얘를 그럼 요거를 생각하면 여기 빨간색이 돼야 될 텐데 얘가 빨간색이 되면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 그쵸?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는 삼색 칠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 삼색 칠하기 가능성은 불변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뭔 얘기다?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불가능하면 이 두 매듭은 서로 다른 거다.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거 갑시다. 자, 이 다음 거는요. 세 번째 또 불변량. 풀림수라는 불변량이 있어요. 주어진 이제 매듭을 풀림 매듭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엇갈림을 바꿉니다. 엇갈림을 바꾸는 그 최소수를 풀림수라고 그래요. 가령 예를 봅시다. 얘는 보면은요. 이 자체는 풀림 매듭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요 엇갈림. 얘는 아래를 지나가고 얘는 위를 지나가는데 이 둘을 바꿔주는 거예요. 요렇게. 아래에 있던 거를 위로 올리고 위에 있던 걸 아래로 내린 거예요. 한 번 변형을 했죠. 근데 이제 오른쪽 걸 보면은 얘는 그 라이데마이스터 변형. 요거는 이제 2종 변형으로 밀고 빼내고 1종 변형으로 꼬기만 몇 번 진행해주면은 자명한 매듭이 되죠, 얘는. 이해돼요? 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얘는 된다고요. 얘는 자명한 매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주어진 이 왼쪽 매듭의 풀림수를 뭐라 그런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엇갈림을 바꿔준 것만으로도 자명한 매듭이 됐으니까. 이해됐어요? 풀림수?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낼 거예요. 자, 이 매듭의 풀림수를 구해보세요. 요렇게랑 요렇게 하나. 요거 엇갈림을 요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요쪽에 끝에 엇갈림 있죠? 요 엇갈림을 요렇게 바꿨어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매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봐요. 라이데마이스터 변형으로 빼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일종으로 풀리죠. 근데 아까 방금 학생은 요 안쪽에서 했는데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 매듭의 풀림수는 2고, 자, 근데 아까 우리 방금 먼저 거 매듭 요거 풀림수 요건 몇이었다? 1이었다. 그러면 방금 본 그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매듭이라는 거죠. 왜? 풀림수가 다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딱 보고 요거 풀림수 1, 요거 풀림수 2. 손 안 대봐도 이 둘은 달라. 끝.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생각해보면 너무 다 그림놀이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사실 그림의 그 공감각적인 어떤 능력이 없으면 야, 아무리 사형으로 봐도 이걸 어떻게 맞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보다 대수적으로, 즉 방정식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연구를 했고, 그 중요한 시작점이 누구였냐면 이 알렉산더라는 수학자세요. 알렉산더 다항식이라고 하는 불변량이 있습니다. 써놓은 것처럼 매듭 이론을요, 기존에는 그림을 통한 분류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것을 이제 대수적 분석의 단계로 발전시킨 최초 인물이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행렬을 아나? 지금부터는 약간 1학년 학생들이 오히려 더 2학년 학생들보다 유리해질 수가 있겠는데, 자, 행렬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1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배웠었던 것들에서 조금 더 진화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고, 2학년 학생들은 부지런히 1학년 학생들을 따라가 봅시다. 행렬 자체는 수가 가로랑 세로로 직사각형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말을 해요. 근데 이 행렬을요, 수학자들은 하나의 값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함수를 만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행렬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행렬식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궁금한 학생들은 행렬식이 무엇인지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별도로 또 공부를 해보면 좋겠네요. 영어로 determinant라고 해서 앞에 DET라고 쓰고요. 이 행렬식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0/0. 이거 이제 0열짜리 행렬은 사실 없는 거죠. 얘는 행렬식이 0이에요. 1행1열짜리라는 것은 하나의 수만 있는 거죠. 얘의 값은 그냥 A예요. 여기서 또 중요하죠. 2행2열짜리. 요것의 행렬식은요, 요렇게 계산해요. 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렇게 대각선을 곱하고요, 요렇게 대각선을 곱해요. 그래서 이 둘을 뺍니다. 적어두세요. 왼쪽이 대각선, 빼기 아래에서 또 올린 거 대각선.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1, 2, 3, 4라는 행렬이 있어요. 이 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1 곱하기 4를 해주고 2 곱하기 3을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바로 이 행렬의 행렬식이에요.
계산할 수 있겠죠? 얘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랑 5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랑 4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12이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플러스 2가 나오죠. 밑에 거는 몇 나올까요? 마이너스 9. 이건 퀴즈 아니에요. 이걸 퀴즈 하기엔 너무 쉽죠. 이거는 3, 5, 15에서 6, 4, 24. 그러면 15에서 24 빼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오겠다. 3x3짜리부터가 조금 중요하죠. 자, 3행 3열짜리 행렬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위에 세 개를 기억해 주세요. 일단 A11, A12, A13. A11을 먼저 앞에 빼주고요. A11에다가 요렇게 4개. 요렇게 4개. 요렇게 4개의 행렬식을 구해요. 그걸 곱해줘요. 다시. 제일 처음 위에 있는 요거에다가 쓰면서 들으세요. 제일 처음에 있는 요거에다가 요렇게 4개의 행렬식을 구해요. 방금 행렬식 구하는 거 봤죠? 그거를 곱해요. 한 다음에 빼기를 합니다. 부호 주의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하고 이번에 두 번째 거. 요거 곱하기 왼쪽 2개, 오른쪽 2개. 그러니까 얘의 행이랑 열을 지우고 남는 거를 생각해도 돼요. 요렇게. 요것의 행렬식을 구해요. 곱하고 빼주고 마지막 거는 A13 요거에다가 요 왼쪽 거 요렇게 정사각 요것의 행렬식을 구하는 것을 곱해줘요. 그래서 쫙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예시 하나 볼게요. 행렬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9라는 행렬이 있어요. 요것의 행렬식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1 곱하기 요렇게 4개 5, 6, 8, 9, 6, 6있죠.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4, 7, 6, 9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요렇게 왼쪽 4개 이렇게 4, 5, 7, 8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거는 5, 9, 45 그리고 6, 8, 48을 뺀 거 곱하기 1 마이너스의 2에다가 4, 9, 36에다가 6, 7, 42 그 다음에 플러스 3 해주고 4, 8, 32 해주고 5, 7, 35에서 계산해주면은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0 나와요. 마이너스 1 있고 요거 4개 요거 4개 행렬식이에요. 그 다음 빼기 0 해주고 요거 왼쪽 2개, 오른쪽 2개 행렬식이에요. 더하기 오른쪽 거에다가 요거 4개. 자, 요 부호 늘 주의하세요. 풀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인 건 앞에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그런 거예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가 진짜 퀴즈겠죠? 자, 3, 2, 1, 스타트. 정답입니다. 위에는 0이고요. 어우, 몇 학년이에요? 야, 1학년 학생들 반성해야겠네. 밑에 거는 158이에요. 네, 일부러 조금 숫자 복잡하게 했거든요, 제가. 잘했네요. 요거 한번 설명할게요. 4행 4열짜리 행렬식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4행 4열짜리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원리예요. 1에다가 이번엔 요거 9개. 이거 9개 행렬식 구하는 거예요. 요 9개 행렬식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했죠, 그쵸? 6 곱하기 요거, 빼기 7 곱하기 요거, 더하기 8 곱하기 요거. 물론 사람이 이 행렬들 다 계산하고 있진 않아요. 보통은 컴퓨터로 굴리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4행 4열짜리 행렬의 행렬식 정도는 손으로도 계산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거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다항식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진 매듭들의 교차점들을 엇갈림들을 각각 x1부터 x2, x3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고 가닥들 있죠. 가닥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시작해서 다 아래로 끝나는 거. 그 각각의 가닥들을 A1, 2, 3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붙여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세 개. 위쪽 가닥은 1-t라는 수를 부여하고요. 아래쪽 가닥의 오른쪽은 -1. 아래쪽 가닥의 왼쪽은 t를 부여해요. 위로 지나가는 거는 1-t. 아래에서 왼쪽에 있는 건 t. 아래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1. 요게 왜 이렇게 수를 부여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차분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고등학교 개념으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an 플러스 2랑 an 플러스 1이랑 an 그 세 개의 관계식으로 만드는 점화식이라는 개념 알아요? 그 세 개의 이어진 항들의 그 점화식 중에 대표적인 그 앞에 개수들을 따온 건데 해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받아들입시다. 이 세 개를. 그래서 x1, 2, 3를 행, 가닥 a1, 2, 3는 열로 하는 얘를 성분으로 갖는 이러한 정사각행렬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 정사각행렬의 1행과 1열을 제거한 상태의 행렬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 다항식입니다. 말로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세인 매듭을 가지고 알렉산더 다항식을 만들 거예요.
x1 위치 확인합시다. x1, x2 위치 여기 있어요. x2, x3 위치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닥들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요 가닥을 A1,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가닥을 A2, 여기서 끝나는 이렇게 되는 것을 A3라고 제가 임의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1행은 X1, 2행은 X2, 3행은 X3, 1열은 A1, 2열은 A2, 3열은 A3라고 체크를 해요. 따라왔어요? 현재까지? X1 위치가 요거예요. X1 위치에서 A1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있죠. 너무 어려운 쪽으로 했나? 자, X2를 볼까요? X2 쪽을 봅시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X2를 보면은요, A3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A3가 요렇게.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얘예요. 그렇죠? 왼쪽은 얘. 왼쪽이 A2가 요거 있잖아? 그래서 X2를 기준으로 보면은 X2가 여기 있잖아? X2에서 위로 지나가는 게 A3예요. A3는 1마티고요. 왼쪽으로 오는 것을 A2잖아요. A2가 T고요.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는 게 A1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X1 여기 위치에서는 A2가 얘가 위로 지나가는 거였으니까 X1에서 A2가 1마티고 얘 기준으로 A1이 T, 얘 기준으로 오른쪽이 A3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X3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얘를 가지고 행렬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1행을 지우고 1열도 지워요. 그러면 요 오른쪽 아래에 요 4개가 남아요. 요렇게. 이거를 행렬식을 구하면 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 세임 매듭의 알렉산더 다항식입니다. 이거는 불변량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매듭 가지고 제가 해볼 거예요. 이건 시킬 거 아니에요. 뒤에 더 어려운 거 시킬 거예요. 이 매듭에서 제가 x1 위치 봅시다. x1 위치에서 위로 지나가는 거 A3죠, 그쵸? 그래서 이 A3가 1마티인 거예요. 괜찮죠?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A1이 왼쪽이죠. 그쵸? 그래서 A1이 T고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지금 A2인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나머지들을 생략합시다. 1행 지우고 1열 지워요. 요렇게 4개를 가지고 행렬식을 구하면 돼요. 그 결과는 요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고 요거 앞에서 많이 봤죠? 바로 앞에 이거였죠? 이 둘은 사실 같은 매듭이에요. 얘랑 얘는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 같은 매듭이에요. 이 앞에 부호가 다른 거는 방향이 다르게 잡아서. 보다 정확하게는 거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냐면 이 매듭을 거울로 비춰보면은 바뀌죠. 좌우 반전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거를 구분을 둘 수도 있어요. 매듭 이론에서 왼 세임 매듭, 오른 세임 매듭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세임 매듭이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은 그냥 거울 관계 정도인 것이고 본질은 요거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다. 자, 이것의 알렉산더 다항식을 구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주자면은 얘는 지금 x1부터 x5까지 있어요. 마찬가지로 a1부터 a5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은 5행 5열짜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x1 같은 경우는요. x1이라는 이 교차점에서는 a1이 관여하고 a4가 관여하고 a5가 관여하지만 나머지들 a2나 a3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 성분들은 0으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1행 지우고 1열 지우면 4행 4열짜리 행렬이 나오죠. 그것에 4행 4열짜리 행렬식을 구하면 알렉산더 다항식이에요. 자, 다 적어놓고 풀이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알죠. 근데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까 봤었던 알렉산더 다항식이랑 다르죠. 그래서 뭐다? 두 매듭은 다르다. 이 알렉산더 다항식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 매듭 이론은 다양한 다항식, 훨씬 더 일반론적인 그런 다항식들도 많이 연구가 됐어요. 얘는 처음이에요, 처음. 훨씬 더 깔끔하고 쉬운 방법들도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볼, 또 이제 매듭이론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얘기로 코네이 수라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네이는 이 앞에 있는 이 분이 이제 존 코네이라고 하는 수학자세요. 이분이 발표한, 참 이거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레셔널 탱글을 얘를 실제로 한국어로 유리 탱글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탱글. 탱글을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엉켜진 것? 막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될 거예요. 막 뭔가 얼클어진 것. 탱글의 꼬인 구조를 하나의 유리수로 이제 대응시키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네이 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딱 두 가지의 방법론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요거는 위에 있는 그 가닥을 밑으로 내리면은 플러스 1, 밑에 있는 가닥을 위로 올리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위에 있는 걸 위로 밑으로 겹쳤다 플러스 1, 밑에 있는 걸 바깥으로 올렸다, 이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 회전이 있어요.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얘를 90도만큼 회전시켰다. 얘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요렇게 회전시킨 거죠. 요렇게 회전시킨 거, 얘 역수의 음수 취합니다. 얘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거예요, 90도. 어쨌든가 얘도 똑같이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꼬기는 위에 있는 걸 위에 얹으면 플러스 1, 밑에 있는 걸 올리면 마이너스 1이었죠. 회전은 그냥 역수의 마이너스로 똑같아요. 요 규칙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매듭들에서 코네이 수라는 것을 계산을 해나가는데, 세인 매듭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봤어요. 이 세인 매듭의 코네이 수는 2분의 3입니다. 참고로.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2분의 3이라는 것을 앞에 있는 규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든 거예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0에서 1 만들어요. 2 만들어요. 이것의 역수의 음수 취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서 플러스 1을 또 해요. 또 플러스 1을 해요. 그러면 2분의 3이 되죠. 물론 0에서 시작을 해서 2분의 3으로 끝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겠죠. 그 앞에 있는 규칙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도 다 세인 매듭이 나와요. 하여튼간 저는 요 흐름대로 한번 세인 매듭 만드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인 매듭이 2분의 3이 나오는가. 자, 그래서 얘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는 0이에요. 0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어떻게 됐냐 보면은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된 거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위에 있던 걸 밑으로 내렸어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검은 가닥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2가 되죠. 그래 놓고 회전을 시켜요. 지금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90도 시킨 거예요. 90도 잘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얘가 이제 되면 얘는 2에서 역수 취하면서 음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1 돼서 2분의 1 되죠? 또다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요렇게. 내려요. 그럼 2분의 3 됐죠?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위에 것끼리 묶고 밑에 것끼리 묶어요. 펼치면 세인 매듭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이 규칙 가지고 2분의 3을 만드는 여러분 나름의 막 돌아가도 돼. 그걸 한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잠을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해보는 거죠. 해보고서 묶으면 세인 매듭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듭이 주어졌을 때 이 매듭의 코네이 수가 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꾸로. 다시 어떤 매듭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졌어요. 자, 이 매듭의 코네이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건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헤치면서 최종적으로 아까 요 처음 상태로 세팅할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고 역산해버리면 돼요. 임의로 주어진 매듭의 코네이 수는 매듭을 풀면서 역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인 매듭이 또다시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이 세인 매듭이 실제로 2분의 3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얘를 위에를 풀어요. 푼 다음에 얘는 90도 회전을 했고 또 90도 회전했고 또 90도 회전했네요. 그래 놓고 풀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 과정을 역산해 보면 됩니다. 역산해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가봅시다. 여기에서 얘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갔네요. 다시. 이 밑에 있는 줄이
얘가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또 어떻게 됐냐 보니까 검은색이 또 위로 올라갔네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갔죠? 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얘는 90도 회전을 했어요. 얘가 이렇게 90도 회전을 했네요. 그러면 그럼 2분의 1이 되죠. 다시 여기에서 여기로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됐어요. 90도 회전해서 2분의 1이 된 거예요. 2분의 1 상태에서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얘가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에서 2분의 3이 됐네요. 그렇죠? 2분의 3이 되고 이 상태에서 회전, 끝이에요. 2분의 3에서 회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또 회전하면은 2분의 3. 그래 놓고 위에 거 묶은 거죠. 세위 매듭이다. 그래서 2분의 3이 불변량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코네의 수라고 하는 불변량입니다. 매듭 이론에서 임의로 주어지는 두 매듭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두 매듭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이용한다? 불변량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잘 따라왔네요. 오늘 우리가 불변량을 총 몇 가지를 봤을까요? 정답. 네. 머리에 걸리죠. 정답.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비록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지만 집에 가서 진짜 줄들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실습도 해보고 사진 찍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건 매듭 수가 몇이겠구나 불변량 검색해서 인터넷에 맞나 틀리나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다양한 수학적 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